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직전까지 독일 3인당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과 노조가 개량주의죠. 개량주의에 동조하고 그 대신 동방성장했다. 조합원도 엄청 늘어나고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노동조합이 첫째는 도, 독일의 경우에는 막수주의자죠. 막수주의자. 당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점차 이러한 노조의 영향으로부터 당의 영향으로부터 노조가 독립하는 겁니다. 급진적인 노동자 투쟁에 반대했다. 막수주의. 그래서 정세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당이 인위적으로 총파업을 하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리고 총연맹이죠. 노조도 복지국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조의 관료들이 준국가기관이죠. 우리를 치면은 뭐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제도화되면서 점차 독일 자본주의에 온건한 태도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너무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노조 관료가 직업됐죠. 그 총파업이 되면 체제를 변혁하면 이러한 국가로부터 얻는 모든 이익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혁명의 소극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노조를 총파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러한 급진적인 좌파 지도자들이죠. 로자나 리프크네프트 이런 강한 반감을 지니게 되었다. 노조는 당이 혁명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런 입장. 노조 어떤 전체적인 혁명적 정세가 됐을 경우에 그런 애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이 정치적 총파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노조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이죠. 이러한 부분만 단체 교섭 사항, 이러한 경우고 또 그러한 경우만 파업을 하고 정치적 파업은 정세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하는데 바로 이 예외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경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독일에서도 러시아식이죠. 러시아식 그 혁명을 추구했던 로자파들이죠. 로자파들이 이 당에서 탈당하고 노조에서 탈당해서 당과 공산당과 새로운 노조죠.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미 이 독일 노동조합은 개량화됐기 때문에 다수파를 점하지 못하고 소수파를 점했고 공산당은 독자적인 총연맹을 결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공산당이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독일 공산당은 러시아식의 소비에트 운동이죠. 노동자 평의라든가 직장위원회 이런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라이프니치 노동조합 대회를 볼 때 대의원의 8분의 1을 차지했다. 즉 급진적인 공산당은 독일을 총연맹에서 소수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독일 노동자들도 개량화됐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혁명적인 이러한 것들에 아,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총파업에 대해서 노조 지도부는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바로 이러한 입장 때문에 1차 대전에 전쟁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반대하고 전쟁에 협조했다는 그런 것들이 1905년에 이미 나타났다는 거죠. 러시아식으로 노동자가 총파업하는 거에 반대했다는 거죠. 노조 지도부나 조합원 다수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의 사회민당의 지도부죠. 사민당의 지도부들도 인위적인 총파업에 반대하면서 이 노동조합 지도자와 함께 이런 개량주의 노선을 간 것. 대신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 사민당의 지도부에게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당이 노조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대신에 노조가 싫어하는 정치적 총파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과 유럽 혁명, 즉 독일 혁명이 달라졌다는 거, 그 이유는 정세가 달랐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또한 이제 3인당의 지도부들이 이 혁명이죠. 혁명을 추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모든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탄압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량주의로 나가게 되면서 당과 노조의 영향력 확대, 조합원 확대, 그다음에 당원 확대, 의석 확대 이런 걸 목표로 삼다. 말로는 이제 점진적인 혁명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외형 세력 확대를 목표로 삼게 됩니다. 당과 노조에서 이런 개량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 아예 노조가 당에 대해서 도전하죠. 당이 정치적 파업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 아, 이라고 죠. 그래서 경제 파업이죠.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적 보험 개선을 위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고 사회적인 문제는 파업이 아니라 정책 파업이 아니라 독일 삼인당이 어떤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독일 삼인당을 해서 의회와 국가 권력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당과 노조의 지도부들이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게 되면서 결국은 정부와 사용자하고 협상을 하는 방식. 이러한 협상을 하는 태도가 바로 제국주의 전쟁에 1차 대전에 찬성하는 이러한 노조가 더 개량적이었는데 1914년 3인당이 전쟁 국채 발행에 찬성하기 이틀 전에 이미 노조는 총회를 통해서 일체의 파업을 하지 않는다. 전쟁 중에 일체의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는 거죠. 노조가 당의 기반인 노조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3인당도 전쟁 반대에 나가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노조죠. 그리고 이제 자유노조, 독일 3인당, 그리고 그 자유노조가 발전돼서 독일 총연맹이죠. 노조 집행부가 이제 국회의원이 많이, 아예, 한국도 민주노동당에서 노회찬을 제외하면 권영길, 담병호, 심상정 노조 지도부였죠. 노조 지도부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가 권력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혁명적 방식보다는 개량적 방식. 그리고 노조의 중간층 지도부도 지방의원이 되죠. 지방 권력에 참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역에서 혁명이 아니라 개량주의적인 흐름이 이 다수가 돼서 의회를 통한 혁명이 일반화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합법적인 혁명을 하게 되면서 음, 일반 대중들은 혁명에서 멀어지죠. 일반 대중들은 주로 국회의원 스타들이죠. 의정 활동을 보게 되면서 대중투쟁을 점차 안 하게 됩니다. 의석 확대를 위한 선거 운동에는 하는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안 하게 되면서 투쟁력이 상실되면서 나치가 독일 3인당과 총연맹을 해체할 때 이미 대중투쟁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우파 지도부들이 나치에 순응해서 노조를 만들게 된 그렇게 나머지 어용 노조가 아닌 3인당과 총연명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망명하게 되면서 독일의 3인당과 총연명이 나치에 의해서 붕괴되는 게 바로 이제 2차 대전, 1933년부터 2차 대전까지의 독일의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영국을 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의 당과 노조가 어떻게 결항이 됐는지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노동당이 어떻게 집권당으로 성립했냐를 보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주노동당처럼 의석이 몇 개 없었습니다. 이럴 때 영국 노동당이 자유당, 우리로 치면 민주당이죠. 그래서 명시적인 선거 연합하는 거는 이 당의 정체성이 안 맞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민주노동당이 그 강력한 울산 북부와 울산 동구죠. 이런 데에 민주노동당이 출마하면 민주당이 출마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래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노동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선거연합 야권 후보 단일화로 통합진보당이 당선자를 많이 나왔죠. 비슷한 상황. 그래서 독립노동당, 우리로 치면 민주노동당이 29명이 의회로 진출했다는 거 많이 많이 진출했죠. 그리고 운동권들이 우리로 치면 민주당 안에 들어갔는데 이 자유당 안에 노동자 출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리블러브, 리블러브 이제 자유당 안에 자유당 리버티죠. 리버티 안에 노동자들 레이버죠. 그래서 리블러브 자유당 안에 있는 노동자 의원들이 54명이나 되는데 아, 이들이 바로 이 독립노동당과 통합해서 거대 노동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 우리나라 민주당의 운동권 되게 많았죠. 지금도 많은데 이렇게 서로 탈당해가지고 민주노동당으로 통합하게 돼서 그래서 명실상 부한 제3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노동당이 제3당으로 성장을 했다.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운동권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지고 개량화돼 가지고 국회의원 또 해먹으려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수 정당 안에서 이런 자유주의자로 노선 전환하는데 노동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유당 안에 들어있던 노동자 의원들이 주로 이제 한강 노조의 간부들이 많았는데 이 노조의 간부들이 많아가지고 노조가 정당을 노동당을 강화하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에 따라서 노동당과 통합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노동당이 성장하는 거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조합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1880년대에 전체 노동자의 4% 50만 명이 조합원이었는데 1914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20% 400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1914년이면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이미 민주노총의 4배에 해당되는 조합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 전체 노동자의 20%. 만약에 우리도 전체 노동자의 20%가 된다면 지금의 2배겠죠. 4배가 되네요. 그죠? 거의 비슷하네 우리랑. 엄청난 조직력을 갖게 되는 이들이 노동당을 지원하면서 노동당이 성장합니다. 노동당의 어떤 당원 수가 급증하고 재정도 많이 늘어나면서 교율이 올라갔는데 1922년 선거에서는 38%를 얻으면서 1922년 선거, 1922년 선거 제2당 29점 38%는 이제 보수당이고 노동당은 29%를 얻으면서 제2당이 되었다. 자유당을 이겼다는 거죠. 자유당을
그러면은 노동당이 어떻게 제3당으로 자유당을 이겼냐는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자유당에 있는 의원들과 노동당의 의원들이 통합했다. 그리고 노동당에서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노동당 표가 늘어났다. 또 하나는 자유당이 몰라도 중요한 게 아일랜드 독립에 대해서 자유당이 반대해가지고 아일랜드에서 자유당의 표죠 이탈했다는 거. 그래서 아일랜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자유당을 지지했는데 자유당이 아일랜드 독립에 반대하니까 아일랜드 표가 독립해서 이탈해 나갔다. 그래서 자유당이 몰락하면서 노동당이 제2당이 그래서 자유당과 노동당이 이 보수당에 대항하면서 대항하게 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 1차 연립정부는 자유당이 노동당보다 더 표를 많이 얻은 1차 대전 직전에 연립정부를 하게 되고 2차 연립정부는 거꾸로 노동당이 자유당보다 더 많이 얻어 1923년이 되고 1923년에 노동당이 자유당보다 더 많이 표를 얻었고 자유당과 연립돼서 노동당이 집권당이 되는 네,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은 보수당, 2등은 노동당, 3등은 자유당이죠. 그래서 이걸 소수연립정부랍니다. 1등한 정당이 집권한 것이 아니라 2등, 3등이죠. 2등, 3등이 힘을 모아서 정부를 만들었다. 소수연립정부. 아, 그 이후에 이제 노동당은 지금까지 이 자유당을 누르고 있죠. 제2당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당이 이 보수 양당체,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에서 제3당에서 양당제를 두고 제2당이 되고 경우에 따른 제1당이 된 거죠. 이러한 노동당의 사례는 역시 소선구제인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매우 유사. 그 이후에 노동당은 계속해서 단독 혹은 연립정부를 수립하면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던 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입니다. 이런 노동당에서 이 막스주의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막스주의와 같은 이런 혁명적인 노선을 영국의 총연맹이 원하지 않았죠. 영국의 총연맹은 개량주의죠. 정치 주장의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막스주의자를 배제하고 노동당을 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사회민주주의 연맹과 같은 막스주의 정치단체가 있었지만 노동당 창당에 대해서 배제되고 그 이후에도 노동당은 이러한 혁명적인 정당을 자기의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적인 정당들은 노동당에 결합하지 못하고 영국 사회당을 어,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가고 이것이 이제 영국 공산당으로 되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공산당이죠. 노동당은 처음부터 개량주의 정당이었다. 사회당, 프랑스와 독일은 혁명적인 정당이 이후에 개량주의 정당,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분열이 됐지만 영국에서는 애초부터 노동당은 혁명적인 정당이 아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